삼손의 잠 못 드는 밤. 안녕하십니까. 그림의 그날 바로 전이죠. 이 글을 소개해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책 요약이라는 것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 참 한국에도 이런 작가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자, 일부 경남시대. 오늘 저 목표는 1권에서 10권까지 완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10 조정래. 한강 작가가 쓴 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강을 연결된 그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경남시대, 산비탈 까치집, 자, 분노의 비애. 자, 여러모로 저희 산비탈 까치집, 성북동 운막촌. 지금 성북동은 굉장히 그 대단한 부동산 가치가 뛰어나지만 그 당시에 성북동은 유일문과 유일표 형제. 이 책을 읽기 전에 태백산맥을 접했으면 이 두 사람의 그 인물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가스 중독으로 것도 있고 축적과 분노와 비애. 일본 제국의 영역을 양력설, 우리는 까치까치 음력설이죠. 이런 것들. 운막촌 사람들. 이승만 정부의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시행됐으나 실제적으로 다시 북한과 달리 다시 3, 4%가 다시 소장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토지 개혁이 경제에 미친 서민경님 반고와 그 당시에 4년만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려먹기는. 지금은 지금 동네 목욕탕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헬스클럽이나 이제 너무 골프클럽이나 운동하고 바로 목욕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남의 길 근데 또 한 가지 한국 사람 너무 잘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쉽게 극복하고 만남의 길본 그 장씨 개명해서 여자들 자자가 많은 게 일본의 여자 순자 명자 이런 거 자자가 서러운 우정 유일문과 소동철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 부분에서 제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저 말 말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게 참 조정로의 작가 천재성을 보입니다. 하늘이요 하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늘. 자, 전개성 만물상 이런 우리 사로 태풍으로 한 900명이 사망했다는 거. 처음 한짓 천둥과 마삼동 같은 고통을 받고 나라 아닌 나라. 겨울에는 연탄가스, 여름에는 뇌염으로 생명을 위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7문단 6단 최남선의 깨진 별 위에 뭡니까? 석이라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여기서 그리 사랑하는 주님은 누굴 비판하겠어. 요건 이제 이거 좀 갑자기 요건 이제 저희 그 독서 노트인데 여기 안 나왔나요? 깨진 별 위의 명이 명자죠. 색일 명자네요. 다 깨어지는 때에 혼자 성키를 바랄소냐. 금이야 갓을 망정 별위는 별로다. 무릇듯 단단한 속을 알까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일에 찬동하고 도왔던 게 나는 비로소 마음은 애국주의자고 독립주의자고 조선을 사랑하고 정말 그래 할지언정 금이 같다고 벼루 아니겠느냐 이런 깨진 벼루의 명 상당히 나중에 지탄을 받았죠. 그러면 깨지지도 않고 그 벼루의 명을 다 하도록 갈고 갈아서 부서져서 산화돼서 그런 사람보다도 기회주의에 결탁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변하고 카멜도 저럴 땐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끝끝내 살아남아서 친일파들이 친일파 12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 깨진 벼루의 명은 육담 천안선의 정말 부끄러운 글쟁이로서의 친일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규백과 이제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인상 깊었던 서동철의 빨치산 2세입니다. 연자대가 적용됐죠. 서동철이라는 이 친구는 2세입니다. 빨치산, 파르티산, 빨치산, 빨갱이, 빨치산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는 찬탁, 반탁 정말 몰랐던 시대입니다. 인간 휴머니즘 중심으로 해가지고 벌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 자멸했잖아요. 조병옥이 심정마비 사망. 조병옥은 어떤 좀 보시만 해도 그러니까 좀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북 청년단, 역사를 바꿔놓을 청년단이죠. 사실 그 서북 청년단의 그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서북이라면은 북한의 서쪽의 북에서 서쪽 그리고 이 만주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마초라든지 어떤 대단한 그권 민족의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겠습니다. 유럽 역사상 우리가 봤을 때 훈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바이킹족의 그 피를 가진 그런 서북 청년단이 김일성의 핍박이라든지 종교적 탄압 그런 거죠.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기독교를 탄압했죠. 왜냐하면 정치적 야욕 때문에. 거기서 메이플라워처럼 청교도처럼 유럽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한 메이플라워처럼 서북 청년단도 대단한 그 강골에다가 다혈질에다가 뭉친 게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도착해 남한이라는 사람들은 남한의 주 핵심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냐? 전라도, 뭐 경상도는 뭐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했고 전라도는 풍똑한 백제와 전라도, 충청도는 땅 자체가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토기 때문에 사람이 순진하고 유순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좋으니까 무엇을 심어도 급할 게 없어요. 근데 서북 청년단은 만주하고 해서 굉장히 그 말타는 만주시대 어떤 바이킹 같은 남을 약탈하고 강인한 그 어떤 그들만의 그 심정, 그들만의 성향. 자, 그래서 서북 청년단 자체가 바이킹 같은 어떤 그 유럽 역사상 그 약탈하고 강하고 무식하고 정말 그 강골인 그런 서북 청년단의 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남한을 왔을 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농사만 짓고 그냥 순박하고 먹을 게 넘쳐나고 물론 뭐 형님도 있었지만 그들이 제주도까지 갔을 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삼일 바다하고 풍부한 어획량도 있고 그나저나 뭐 잘 사는 나라, 날 사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지역의 위에 훈족 같은 바이킹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도 대명분을 이승만이 또 챙겨줘가지고 사실 그 4.3 사태는 30만 중에 3만이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답습한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가 반복됩니다. 귤이 사과가 온도에 따라서 자꾸 위도가 올라가듯 약간 변형되긴 하지만 역사는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 정의를 나름대로 내피셜이니까 이승만 정권, 이병훈 정권 4.3 사태는 정말 뼈아픈 우리 역사상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영부인 박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야, 똑같습니다. 이승만하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젊은 박마리아 한국 이름이죠. 미국 여자죠. 이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빨을 잘 털죠. 잘 털고 이승만이 또 뭐 케네디처럼 이렇게 또 머리도 똑똑하고 외교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박마리아한테 꽂힌 겁니다. 지금 똑같이 그 윤이 꽂혔듯이 누구한테? 자, 남자는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 때문에 나라? 다른 사람? 죽고 사는 거? 오직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양귀비도 그렇고 현종의 그 양귀비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노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미오 줄리엣. 어찌 그 적대적인 양가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물론 뭐 무슨 대본을 가지고 읽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이 데자뷰 같은 이승만과 박마리아 그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승만보다도 박마리아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사람 농사라는 표현, 강기수, 최영찬,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힌트를 얻었을 거.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했죠. 그리고 뭐 구체적인 거 상위 군인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병이 나고 신체 일부가 방해되고 그래도 뭔 연금이 2,000원밖에 안 된다. 국회의원 월급은 58입니다. 2,000원하고 58, 2,000원하고 50만 원하고 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시발택시가 또 나왔고 자 사회구 혁명. 자 1권은 이렇게 오늘 저희가 호기롭게 5권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권까지. 자 2권에 들어가겠습니다. 2권에 보면은 경남 희생이 남긴 거. 이게 이제 6.25 그러니까 태백산맥 이어서 6.25 발발 전까지 이제 4.19 혁명 다수당 내부. 그러니까 4.19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지만 4.19 혁명 이후 다수당이 됐습니다. 신파와 구파의 갈등이 있었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제3공화국, 제2공화국 헌법 자체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 정말 선진 헌법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메이지 유신 1867년입니까? 1860. 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나서 로마라는 대단한 32살밖에 안 되는 우리보다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도 민주 진영이 앞섰습니다. 근데 내부 갈등이 가장 컸었죠. 88사 70, 구파 신파가 나눠졌기 때문에 자유당 출신들이 공작을 한 거죠. 내부 갈등을. 북동의 부는 바람, 윤과 임치원, 겨울 밤, 밥벌이, 징검다리.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개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개가 깨졌어, 개돈 타야 돼, 뭐 이런 것은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운영됐고 개파가 깨지면 경제 타격이 컸었습니다. 5.16 혁명 발생했죠. 한인권. 5.16 혁명, 5.16 쿠데타, 5.16 혁명. 우리는 5.16 혁명으로 배워가지고 입에 다는 거 하지만은 군사 쿠데타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민중은 대체 정치란 무엇인가? 4.19 민주당이 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까? 박정희가 집권할 기회를 제공한 것은 민주당의 무능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 감정. 전라도에 대한 차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지역 감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대통령 할 때 전라도에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완전히 전라도와 경상도를 화개장터에서 갈라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끝까지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강, 한강 3번입니다. 불길의 언덕, 허진 다시 타오르는 불빛, 상처를 안고. 이런 히스토리가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나? 친일파 청산 실패 결과 독립운동 후손들은 혼일법을 겪고 있는 대조적 현실.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한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독일의 그 BC 정부가 있었죠. BC 정부가 뭡니까? 프랑스에서 독일의 괴뢰 정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에서 독일의 그 부마 국가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었던 참여했던 사람들 다 단둘에 대해서 죽였고, 그리고 그 판사들 자체도 과감하게 죽였습니다. 판사를 죽인다는 건 좀 쉽지 않지만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자존감과 프랑스의 그 국격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민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120만 정도 친일파라고 해서 너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 아니면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계속 이어받고 유산을 받아서 금수저를 낳았던 우리 시대가 친일파 잔대가 남았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 정말 부유한 사람의 한 10%가 친일파 후손들입니다. 본국으로 가지 못하고 조선에 땅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 거주한 사람들이 친일파가 10%고, 또한 그 북한에서 월남에서 김일성실에서 월남에서 악착같이 살았던 그 함경도 이쪽 대식인들, 악착같은 사람들이 강남은 제주가 자본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심각하게 되지만 개인이 첫째는 친일파 세력 10%,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메이플아웃처럼 왔던 10%가 강남을 쥐어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자금력은 다 추정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남은 코리안 드림 같은 곳입니다. 좀 깬 젊은이들은 강남에 가야지. 강남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에. 물론 여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한강 3가 되고 한강 4는 한강 5는 이제 조정래가 유형시대로 나왔습니다. 욕망의 역사. 김선호는 고등고시 합격했습니다. 경영수업도 받고 반학교 조선왕. 똥파아저씨. 참 근명합니다. 똥파아저씨. 천도만의 캐릭터는 참 특이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잘해야지 성공한다는데. 박보금이라는 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우리 그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 우리 여자들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우리 한민족의 여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몽고족이 왔을 때 여자 공납하고, 일본 놈들이 왔을 때 여자 또 그러고. 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징기스칸이 그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굳이 그 유럽까지 세계를 정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또 트럼프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돈도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건물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또 1기 끝나고 2기까지 하고 또 젊은 여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징기스칸하고 똑같습니다. 징기스칸이 어떤 나라를 침공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여자들, 이건 이제 내피셜인데요. 맛보지 못했던 여자들. 이거는 동물적인 성향이죠. 인간은 신과 야수의 중간 위치라고 합니다. 논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남 바람도 들고 미국이란 나라도 가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지금 과거를 들여다보면 현재를 평가할 수 있는 연자제 있었죠. 전쟁과. 그래서 이렇게 상고는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에서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평, 월남에서 돈을 또 많이, 또 가발 공작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글로간 담배는 정지한, 노래는 추자. 핵심은 프레스 공장의 손가락 무덤. 이게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프레스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딱 집어에 빼는, 이건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산재 피해에서 졸았다, 노동자가 졸았다 하지만은 50% 이상이 기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일정한 속도로 기계가 프레스라가 압력이잖아요.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탁탁탁탁 해가지고 졸지도 않는데 손가락이 날아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 14시간 15시간 봉제 공장,
그 당시에 이게 참. 근데 이것이 말이죠, 유럽에서 있었던 노동 착취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유럽 산업혁명 시절에 8살, 10살 안 된 애들을 하루에 노동력 14시간, 15시간 시켰습니다. 특히 닭공장 같은 데서는 작은 손이 좀 필요하고 아주 미세한 작업은 조그만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공장에 넣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죽고 막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커서 노동법에서 또 어린애 10살 어린애들은 또 안 된다. 최초로 이렇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차마 세계동맹 벽을 저가사리 내신다. 한번 이 책은 읽은 사람들은 우리 그 삼성투자 모토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경제적 자유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6권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독 간호사 헌신과 보통 보면 이제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제독 간호사 검은 머리카락. 또 여자들이 머리가 있는 여자들이 또 뭐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대부 집안 집이고 또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고. 근데 연약한 한국에 그 당시에 그 당시 60, 10년대 여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제독에 독일에 가서 간호사를 하는데 간호사 역할이 뭡니까? 치매 걸린 애들, 나이들과 똥오줌 못 가리는 우리가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간호를 하다 보니까 작은 아주 그 소녀 같은 몸매에 그 등치가 완전 괴물 같은 놈들, 훈족 같은 바킹 같은 놈들이 갑자기 치매가 걸리면서 똥오줌 못 가리 다 받아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젊은 애들이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한 달에 월급이 쌀 20가마를 받았답니다. 쌀 20가마는 얼마니까 지금 받아?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경무에 휘달렸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 본국에 그 많은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여자들이 아니면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거를 우리 한국의 꽃다운 젊은 여자들이 가서 그 무지막지한 놈들을 똥오줌 다 받아내고 중요한 게 똥오줌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거는 의사들이 컨트롤할 때고 그 일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 친일파 그 후손들이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실태를 모른다는 거죠. 친일해가지고 독립운동가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고민을 하고 죽었는데도 이승만이라는 작자가 또 메가더를 날씨한다. 메가더가 군종 때 이 또라이 새끼가 지금 메가더 장군을 친송하죠. 와. 어쨌든 그런 노른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전태일이란 이거 오래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 전태일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노동법에 있어서 오래 산다고 박보검. 강남 개발. 자,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강남 신개발 지구 부동산 투기 시작. 최경이 참 이게 기획 부동산이 강남입니다. 정권의 통치하고 강남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솔직히 강남은 어찌 보면은 지형상 참 좋은 곳은 아닙니다. 물론 한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은 강남이 아니라 강동, 송파 지구를 선택해서 됐었는데 그 당시에 강남을 선택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가 만약에 강남이 아니라 송파 지구를 그 당시에 선택했다면 우리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라는 탕류 의미를 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과 박정희 지역주의 대립 원래 김일 기억합니까? 나봉남 천국이 만든 지역. 참 이 책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전에 250만 예비군인도 예비군복을 개인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업을 꿈꾸는 사람도 꼭 읽어봐야 돼.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불신 시대 7.4 공동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생관광, 일본인의 기생 환율이 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놈들이 한국 가서 여자들 엄청 싸니까 현지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일본이 197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절상되고 나서 잃어버린 30년 겪고 나서 이 녀석들이 지들이 좋아하는 회도 잘 못 먹습니다. 왜냐면은 경제 성장이 느리고 월급이 30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동남아에서 돈 버는 곳에서 기생 관광을 일본으로 가게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동의 운전으로 쪽발이 현지처. 어쨌든 이런 7.4 공동성명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무식한 거죠. 국민 자체가 이러한 사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계몽. 그 당시에도 계몽이 있었습니다. 어리선 도가봐, 새마른 돈은 돌고 돌아, 거미줄 유혹, 제독 유학생.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리 그 당시에 선진, 엘리트 문물,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도 이기적인 그 집단의식 때문에 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정말 가치 있는 책입니다. 한강 7권은 한국 현대사의 모순과 불신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제성장 모두 국민의 혜택을 주는 거야. 정치적 탄압과 언론 통제는 부동산과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제대로 살아봤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 모르지 않습니까? 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름 일부 고시시간 꼴통 보수 그구들은 이 책은 완전히 빨갱이 같은 글이야. 나 진짜 빨갱이란 말이요. 원래 멋진 말입니다. 파르티잔, 유격대란. 이상하게 이렇게 새빨간 빨갱이. 우리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빨간색을 선호합니다. 개그맨 쏟내놓으니까 웃기지 않네. 분노의 시대, 강물은 흘러도 유신 반대. 이게 참 역사를 문학과 예술은 언제나 권력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해야 하는가. 시대가 변해도 문학에 오늘날도 문학과 예술 사회적. 정말 이 책은 꼭 읽어보십시오. 큰 통찰을 주실 겁니다. 이런 책이 이런 책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하는 걸까? 정말 솔제네치라든지 다른 일본 오늘날 개막 쪽파리들 우리의 후손입니다. 백제가 가서 만든 국가가 일본입니다. 재팬. 마치 우리 미국이 원주민을 학살하고 아메리칸 그레이트 아메리칸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나라 일본 백제군들이 가서 다 조져가지고 문화도 심어주고 제2의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동생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 자,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너는 같이 저를 받는가? 역사의 물줄기.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대적 질문과 통찰. 역사는 민중의 힘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지도자의 결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은 작게 보일지라도 민중의 그 힘은 대단합니다. 단지 지도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중의 힘은 수면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그 엄청난 태양을 내려쳐도 수면 아래 있기 때문에 지도자 빙산의 일각 녹을지라도 수면 아래 존재한 민중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좀 멋지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도 대중의 힘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무엇이 필요한가? 총체적 통찰을 보면 유신시대와 현대사. 유신시대는 박정희가 이룬 좀 이룬 업적도 많지만은 그 끝은 자기 사람은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어떤 속성에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죠. 워렌 버핏이 투자를 초심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뭐입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도 일본을 지킨다. 자, 한강 9번입니다. 자, 강기수라는 처세술. 새마른. 강기수는 친일파로서 굉장히 노른적이 있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상징적인 캐릭터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을 때 그는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1973년이니까 75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강기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생각이 남달랐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은 흙을 빚어가지고 담을 쌓고 초가집도 쌓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담당한 거예요. 시멘트.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정보가 많았다는 거죠. 시멘트 개발로 또 돈을 또 엄청 봅니까? 친일파 강기수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개발 독재가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인가? 새마을운동 궁극적 부정적 유산물 현대에서 권력이 있으면 이상재 원병전 이렇게 나오고 사법부에 대해 가난한 개인이 어떤 힘을 주는가? 노동의 대가는 마주보고 달리는 게 제목 자체도 참 훌륭합니다. 마주보고 어떻게 달립니까? 플랫폼 내일 같지도 않으니까 기다리는 본 땅이 있는 곳으로 83조 지유 끝없는 고개의 예비역 장사.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군인 그 숭배 사상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군인들을 굉장히 미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달았으면 조직 관리 잘할 거야. 응? 획일적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창의적이었고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조직 관리에서 창의성은 없습니다. 오직 일개비처럼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 14시간까지 일해서 가발 공장이 뭡니까? 가발 공장. 일일이 땀이 머리카락에 심어가지고 가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토매틱 그런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기전은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장교들이 아니면 장성들이 조직을 운영했다. 야 이마 심어 머리를 심어 하나하나 되게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로봇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인력을 최대한 시간을 갈아놓으면서 뭐 10시간 14시간 한 층도 반을 나눠가지고 거의 뭡니까 정말 진짜 열받는데 쓰지도 못했답니다. 그 당시에 전태일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14시간 13시간 앉아서 창문도 안 냈답니다. 왜냐면은 아주 좋게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돈이 있으니까 대학교 이사와도 되고 신문사도 만들고 돈이 되는 일은 자본이 만들고 그런 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국민의 피와 살을 쪼개가지고 만든 게 대한민국입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들은 부끄럽습니다. 우수한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 시발 자동차 흥분하지 않으려 합니다. R&B 최근 요새 보면 화이자가 17조 연간 미국의 개인 회사 화이자입니다. 이거 투자 개념 1년간 R&D 예산이 17조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6조도 안 됩니다. 전체가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많습니까? 과거처럼 뭐 가공무역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R&B를 윤석열 정권이 줄였습니다. 입틀막 그런 사건 아시죠? 그게 그 당시에 1년밖에 안 됐어. 줄였어. 그걸 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번 오세훈이 부동산 정책하고 같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5년, 10년 컨드라티에프 굉장히 파동이 큽니다. 근데 단지 35일 만에 토지거래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용산까지 포함시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부로 해가지고 다시 이런 또라이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놈들은 처벌 받아야 되죠. 2시간짜리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이런 거에 흥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역사적 사실에 우리는 왜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안 돼. 이재명 나쁜 놈이야 그 새끼 생긴 것부터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집단 극화와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끝없는 곡에 참 진도 나가겠습니다.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9권까지 갔습니까? 네. 에피소드 9권 아닌 것 같은데 문태복 에피소드 세계를 찾아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은 과거에 그 명나라면 깜빡 죽었지 않습니까? 명나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륙에서 반도로 이어지고 반도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중국을 무시해야 됩니까? 중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문화 자체도 시작될 뿐더러 그 여파가 한반도로 왔고 어떻게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문화가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연결되고 또 한반도에서 섬으로 연결되고 물론 중국이란 나라를 잠깐만요. 이런 보면 말이 이제 갑자기 이제 삼촌 정신 차려라. 이상하게 우리는 선동 정치에 언제부턴가 빠져 있게 돼버리는 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잡아줄 수 있는 리더가 많이 부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민의 어떤 K-팝이라든지 바이오 그다음에 IT 기술 뛰어나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이제 중국, 차이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중국의 최대악이 청나라 시대의 누굽니까 여자 3대 악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모태통 마오쩌둥. 그 사람은 마오쩌둥은 공산당을 중국에 탄생시킨 사람 아닙니까? 하늘이 탐복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몸으로 실행한 거죠. 근데 중국을 제대로 이끄지만 현대판 폴포트의 킬링필드들처럼 실패한 게 많습니다. 문화운동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은 중국인들을 죽였는데 아사자들도 많은데 그래도 중국에 가서는 절대 마오쩌둥과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아버지를 욕하는 듯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라 이거죠. 중국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중국에 버린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유교가 박살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유교 사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박살낸 사람이 없어요. 한반도에서는. 마치 이런 거를 비근한 예로 따지면은 영어가 메이플라워가 18세기에
개신교를 박해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엄청난 그 프론티어 정신, 미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청교도 그 어떤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말이죠. 늑대청을 보셨습니까? 아니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인디안들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거의 90%를 죽였습니다. 이게 어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실입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를 만들었습니다. 빗나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을 때 프로야구를 등장시켰고 우매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야구 뭐 이런 데 신경 써라. 언제까지 우리가 개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계몽? 스스로 계몽하십시오. 계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신 줄 아십니까?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이거는 비공개로 일부 답답합니다. 물론 정말 말도 잘하고 화면도 좋고 이런 유튜버들이 많지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늘 그렇게 욕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변질된 선비 문화가 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8시간, 10시간 일하고 하는데도 만족을 못합니다. 어떤 잘못된 역사 때문에 과거 청산하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쪽팔리게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들먹거리면서 자본주의 친일파애들 부당하게 남을 속여가면서 그런 인간들이 처단받아야 될 시점에 처단을 받지 못하고 역사가 꼬여가지고 이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를 탈피하고 칸트처럼 프로이드처럼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쇼펜하우처럼 이렇게 좀 아니면은 무소유 그 법정스님처럼 현실을 탈피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현실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개인적인 이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를 망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란 정당성이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각자의 삶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세계 1%가 세계 재산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끝없이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런 화두도 그렇습니다. 젊은 20대와 늙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6, 70대, 80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서 참석만 해도 돈을 준다니까 그들 돈이 없을 줄 아십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그 막걸리 세대의 여러분 진정한 계몽을 하십시오. 각자가 계몽을 하십시오. 왜?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한민족은 탁오른 말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햇빛과 태양과 같습니다. 왜 스스로 포기하려 하십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 저는 우리 민족은 절대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걔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짓말쟁이가 우리 민족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화면에서 봤는데 뻔뻔스럽게 TV에 나와서 그건 아니다. 그거를 동조하고 따르고 중국의 그 유방 말고 항우가 20만을 적의 포로를 땅 구덩이에다 절벽에다 밀어서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항복하는 사람 어떻게 20만을 땅에다 묻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같아서는요. 항복하지 말았어야죠. 20만인데 서너 명도 아니고 20만이 항복할 수 있다는 건 그들은 이미 정체성은 부족하고 내 목숨을 적에게 바친다. 저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것입니까? 항우는 너네들 20만 내 밑으로 내 절병들로 내 군사들로 채용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인드로 나의 항우를 따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싹을 그냥 절벽에 밀어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런 상황입니다. 돈 몇 푼 준다고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내가 항우의 그런 기백
항우는 어떻습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유방보다 항우의 기백, 물론 뭐 항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정의감, 물론 항우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너무 세서.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항우에 대한 어떤 존경심, 자기가 항우처럼 할 수 없었던 결단이라든지 포부라든지 기백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자존감. 유방은 보십시오. 평생 유방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괄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도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방은 다 이루고 나서 정말 치사하게 자기의 측근들을 쳐 내려갔습니다. 여시부인이 8년 동안 중국을 이끌었지만 여시부인은 한신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치가 하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한신, 넌 참 훌륭했어. 너는 나에게 부끄러움 주지 않고 정말 이 큰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니? 만약에 유방이 죽고 나서 내 아들이 집권했을 때 중국을 황제로서 다스렸을 때 네가 가장 큰 적이야. 그래서 한신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치도 참 똑똑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여치가 8년 만에 폭종, 자식도 죽이고 권력 앞에는 자식, 뭐 남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시 일가가 건불 8년 만에 삼족이 면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듯이 이제 3,000% 빠졌네요. 한 번은 우리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비스 정부 철저하게 철퇴를 내렸듯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참 운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메가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메가더 있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 그 다음에 무슨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왜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해가지고 태백산맥 줄기의 그 빨치산들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영화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메가더의 가장 큰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군종을 행하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는 것이죠. 나는 메가더 너무 싫어합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번 그 천여권의 책을 읽으면서 굳이 이 책 한강이라는 책, 한강이라는 책, 한강 작가 책이 아닙니다. 조정래의 한강이라는 책인데 태백산맥과 아리랑 읽고 태백산맥 읽고 한강 읽었으면 정말 많은 계몽, 요즘 흔히 쓰는 계몽 되고 투자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이 그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0억 투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레터에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뉴스페이퍼에 미래에셋 사장이 대표가 CEO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CEO로 기억하고 싶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럼 더 멋있었는데 기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입니다. 그 말을 내뱉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셋 사장 싫어한다. 왜냐? 난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정말 최대로 많이 벌고 싶고 갈 때까지 야욕을 들으는 거예요. 기부는 말이죠. 우리의 기부의 역사는 김밥 할머니부터 나왔습니다. 평생 김밥을 말아가지고 수십억을 사회 연세대학교 뭐 어떤 대학을. 그게 진정한 기부고 내가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토를 삼고 싶다는 말은 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라. 내가 기부 전에 니들이 먼저 십시일반 기부를 하면 내가 크게 기부하겠다. 그 멘트 하나 때문에 미래에셋 CEO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AI보다 훌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더 찾아야 되겠지만 직관과 창의성입니다. 직관과 창의성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직관과 창의성은 똑같은 면이죠.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AI를 뛰어넘는 직관과 창의성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의 자산이며 고유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관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일과되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인풋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풋 중에 가장 좋은 최선의 인풋이 뭔지 아십니까? 독서입니다. 독서가 안 된다면 오디오북을 들으십시오. 간단 마사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작자를 쓰잖아. 똑같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여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간단 마사놀이 얘기입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서 책을 펴면 5분 안에 잔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폈는데 5분,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책을 폈는데 5분 안에 잠 안 드는 사람들은 기계일 뿐이고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눈은 감겨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귀는 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조물주께서 눈, 귀, 코, 입 나름대로 그 기능을 부여하고 복합적으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자체가 요즘은 뭐 종신문도 많이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지막지하게 인풋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두려워하는 AI 터미네이터, AI가 등장한 라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마치 그 오종층을 가리는 어떤 지구의 보호막처럼 인간의 휴머니즘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연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겠습니까? 인간을 지키는 마지막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현재 살면서도 좀 더 앞서가는 인간이 인간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 과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고귀한 말들 끄집어내고 끌어들여서 우리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직감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리딩! 오케이. 자, 1시간 후에 폭파하겠습니다. 행복한 달콤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안녕.